자, 그리고 요거를 좀 라이브 올라갔어? 됐다. 아직 들어온 분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맞다, 마이크. 준비 안 돼. 보인 마이크가 이쪽에 있네. 이거 켰어? 바로 켜면 돼. 근데 우리가 라이브 공고를 안 해가지고. 그래도 뭐 지금 제네테크 리뷰 채널 맞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 여기 이제 마이크 스팅크하고 여기부터 저희가 라이브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편집본 올려드릴 거거든요. 반갑습니다. 바로 많이들 들어와 주시네요. 그러니까. 28분 벌써? 벌써? 와, 이거 어지간한 트위치 게임 스트림보다 더 많이 들어와 주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일단 제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거 볼륨 줄이자. 볼륨을 키. 죄송해요. 지금 라이브는 많이 안 해봐서 진행이 좀 미숙하고요. 어찌됐건 저희가 그 스튜디오를 이전을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스튜디오 이전한 김에 여기 어떻게 꾸몄나 보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할 계획인지 영상 업로드 스케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켜가지고 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지금 몇 방이라 좀 저희가 얼굴이 어두운데 그건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라이브 하고 나서 나중에 편집본도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뭐 못 보신 분들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토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니요. 햇살이 좋긴 한데 지금 역광이라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여기를 원래 라이브 공간으로 구성을 한 건데 저희가 낮에 라이브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밤에 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여광이 셌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키면은 아무도 안 들어오실까봐 조금 얘기하다가 일어나서 여기 스튜디오를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네. 그래. 뭐 저희가 그리고 이건 미리 말씀드리자면 2만 구독자 이벤트를 못하고 넘어갔어요. 구독자 2만 이벤트. 아직은 좀 어수선하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리액션 같은 거 해야 그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훌라후프 같은 거 근데 가지고. 더할님 진짜 매번 채널 초창기 때마다 항상 후원해주시고 되게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이런 분들 안 계셨으면 솔직히 저희 채널 이미 다 망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일어나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구도만 좀 바꾸고요. 광각으로 해서 짜자. 자, 토토님이 그럼 카메라를 부탁드리고 채팅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밖에 여기서만 입구를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바꾼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 때문이거든요. 예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정말 끔찍했어요.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공용 공간이라 살짝 조용히 해서 인간다운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인간다운 화장실. 멋있죠? 그래서 여기 샤워기만 끼우면 여기다 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생활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하여튼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요소 중 하나고요. 자, 그래서 스튜디오를 하나씩 이제 입구에서 들어오면 여기 신발장이 있고 신발 갈아 신고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3명이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손님 오시면은 뭐 신발 그냥 여기다 벗어 던져야 되나? 그리고 제 신발 지금 더러운데 벽에 지금 뒤에 한번 찍어주시면은 여기 있는 페인트 작업을 제가 다 직접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발이 많이 더러워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부터 이게 고사리웍스 공간이거든요. 고사리웍스가 이제 토토님이 이제 지류, 뭐 스티커라든지 뭐 그림 이런 소소한 소품들 파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 필요한 거 커팅하고 포장하고 해서 보냅니다. 요게 얼마였더라? 3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예요. 하여튼 여기 뭐지? 봉투 자동 포장하는 건가? 아니 저희가 친환경적인 포장을 해드리고 싶어서 비닐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닐 계열 그 테이프가 아니고 검 테이프라 맞다. 그래서 종이 테이프에 물을 묻혀서 쓰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반자동으로 이걸 당겨볼까? 당기면 이렇게 테이프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끊겨? 끊겨. 내가 건드려서 안 됐나 봐. 아니 당겨봐.
오. 이렇게 붙여서 제품이 나갑니다. 네, 이게 비닐 테이프가 아니라 종이라서 재활용이 되는 거 맞죠?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 옛날에 우표 침 발라가지고 붙이던 그 개념이라 보면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급지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게 30만 원 하나?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 바가지 썼어. 네, 가만히 있었고 친환경 소개한다고 또 쓰레기를 생산해. 지금 아직 다 어수선한 게 정리가 다 안 돼 있긴 해요. 그래도 일단 대략적인 틀은 잡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프린터 이쪽에 그냥 워크스테이션 보면 되고, 뒤쪽에 다 이런 그 지류들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스티커를 숨겨두었습니다. 여기저기 포장된 게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스티커 지금 홍보할까 이거? 네, 이거 싱크패드 스티커 다 하나하나씩 따로 붙일 수 있거든요. 싱크패드는 아니고 싱크패드 스타일로 만든 스티커인데 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 고사리웍스.com인가? 아니다. 네이버에서 고사리웍스 스토어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노트북 스티커들 판매하고 그만해, 부끄러워. 그만해, 이놈아. 그만하라고. 아주 많다. 부끄러워. 부끄러워. 많이 팔아야 된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물 여기 있고, 그리고 이쪽은 뭐 저희 뭐 마실 거, 뭐 전자레인지하고 커피 같은 거 간단하게 좀 구비해 놓은 건데 여기도 좀 정리가 필요하고, 저희가 말해도 되나? 장인어르신이 동서식품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카누 계열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짜로 자주 들어오기도 해서 저희가 애용하고 있고요. 이쪽 공간이 이제 그 저희 매형이 예전에 작업실을 같이 사용했었거든요. 네, 그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작업실 월세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걸 같이 감당을 해주면서 본인의 맨케이브, 그러니까 본인의 프라이버트한 그런 공간을 이렇게 구비를 해두셨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뭐가 오지? 신형 맥북이 오려나? 하여튼 예. 저기 우리 심해부님은 저희와 다르게 맥북 유저세요. 맥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돈을 주고 사진 않지만 저희 심해부님이 사셔서 저희가 구경하게 되지, 옆에서. 저 음악 작업도 좀 하시는 분이라 뭐 이렇게 구비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정확한 세팅은 모르겠고, 원래 여기 아이맥이 있던 자리예요. 이제 여기 맥북 들어오고 뭐 추가 모니터가 들어오고 하겠죠? 자기 보고 신병 같대. 신병 같아? 머리 잘라서. 예, 머리 잘랐죠. 머리 그냥 귀찮아가지고 좀 짧게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부엌 공간이긴 한데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수도꼭지 있고 간단한 설거지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도시락 싸오거나 해서 먹으면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고, 요것도 이전 작업실에서 되게 불편했던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게 나중에 영상 첨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구석에 막 거미 나오고 막 바퀴 나오고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이것저것 채워 나가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안 보여줘도 돼. 그리고 이건 냉장고, 되게 미니 냉장고인데 와 진짜 많이 들었다. 물 하나. 여기도 이제 채워 나가야겠죠? 냉동실이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깎아도 넣을 수 있고요. 이건 원래 쓰던 냉장고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 얼마 주고 샀더라? 한 16만 원? 그때 세일해가지고 되게 싸게 샀는데 되게 만족해요. 작고 뭐 성능이야 뭐 그냥 고만고만하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촬영 공간인데 촬영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할 거거든요. 저희가 이걸 테스트해 보니까 여기에 가리네. 그래서 여기에다 카메라를 두면은 뒤에 배경을 이제 아웃포커싱 하려는 게 목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f2.8짜리 렌즈를 쓰고 있는 상태예요. f2.8짜리 렌즈로는 이 거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원하는 만큼 아웃포커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f1.8짜리 그 단렌즈를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30mm짜리 시그마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만 딱 이쁘게 나오고 뒤에는 아웃포커싱 날리고, 그리고 저희가 뒤에 꾸미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재능이 없는 편이에요. 여기서 인형을 그냥 다 늘어놓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여기 데코 어떻게 할지, 벽에도 뭘 붙일지 뭐 여러 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뒤쪽은 다 수납 공간, 여기에 이제 필요한 촬영 장비라든지 뭐 콘센트 이런 것들 다 있고, 채팅창에 뭐 인상적인 걸로 하면 말이죠. 스튜디오 이전 기념으로 싱페 X1을 주신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그 무슨 소리예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네, 여기는 정리 안 된 물건들 아직 그냥 대충 짱 박아놓은 공간, 여기가 카메라 촬영 장비, 그리고 밑에가 뭐 이것저것 박스들, 그리고 아직 언박싱 해야 되는 물건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외장 16TB 하드디스크 시놀로지, 이것도 16TB짜리 나스인데 용량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용량 부족해가지고 외장 하드를 연결해놨는데 외장 하드 이거 날라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시놀로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드디스크가 4TB짜리를 4개 끼워놨거든요. 이게 예전에 구성한 거라 가지고 그때는 8TB 이상 하드디스크가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TB를 했는데
요즘은 16테라짜리 4개로 업그레이드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공대 연구실 같은 분위기인데 라꾸라꾸 침대는 없나요? 라꾸라꾸 침대 여기 그냥 여기 놓으면 되겠네. 침낭을 놔야 될 것 같은데 라꾸라꾸가 아니고. 여기 그냥 카펫 바닥 이거 카펫 바닥도 이거 저희가 직접 작업한 거예요. 타일 카펫인데 보이려나? 자기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없어 보여. 왜 갑자기? 뭐 있어 보이는 거 없어 보이는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여기도 뭐 별거 없는 공간이고 공유기는 그 와이파이 5 세대 그러니까 AC 세대 공유기 중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A9004M X2를 쓰고 있거든요. 성능은 만족하는데 와이파이 6E가 지원되는 공유기로 바꿀까 요거는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책들 놓는 공간. 이거 책들 보시면 이거 토토님이 다 산 거거든요. 하하. 대략적인 취향 파악이 되시죠? 하지만 한 번도 해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레시피북인데. 이거 승우 아빠님 채널에 이거 한두 번 시도한 게 보이던데 궁금하신 분들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와우 요리한 거 나올 거예요. 엘더 스크롤 말고. 그리고 바로 옆에 공기청정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뭐 가끔가다 비롤 같은 거 좀 이쁜 샷 찍어야 될 때 주로 토토님 고사리웍스 스티커 찍는 장소고 이제 여기가 제가 주로 벤치마크 하고 해야 되는 곳인데 이걸 좀 간과했어요. 여기가 블라인드를 했는데 햇살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벤치마크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리뷰 영상 찍고 나서 좀 이쁜 샷들을 나중에 비롤 같은 걸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런 수직 거치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눕혀서 지금 세팅 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항공 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이쪽에 이제 카메라 스탠드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신혼 기념으로 샀었던 플립 클락이에요. 이게 그 아직 전원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 그냥 플립 뭐였어요? 숫자가 플립되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계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거 로망이 있어서 사자고 했는데 토토님이 하나 골라왔는데 이게 한 20 몇만 원짜리였던 거. 이거 빈티지 70년대에 제작됐던 파나소닉 진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옛날에 제작된 거 아직도 작동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뭐 20만 시계가 뭐 20만 원이나 해서 사지 말자라고 얘기했다가 왜 말이 왔다 갔다 하냐 해서 분이 났었던 그런 기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품으로 잘 써서 좋은 것 같아요. 사고 나서 만족해요. 이거는 뭐 옛날에 만들었던 그 빈티지함스러운 것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이 저희가 주로 작업하는 공간. 아직 세팅이 좀 덜 됐는데 여기 원래 제가 따로 주문한 그 모니터 스탠드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모니터 스탠드가 이거 쌌지. 포장했어. 이상한 색상으로 와가지고 이건 다시 반품하고 새 색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좀 화이트 톤으로 시켰는데 블랙이 왔더라고요. 네, 데스커 제품 좋아하는데 가끔 저렇게 배송 실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쪽에 여기에 모든 콘센트를 짱 박아서 여기 있는 그 모니터 스탠드로 이제 가려버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전선 같은 거는 안 보이게 좀 깔끔하게 최대한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 모니터도 이번 사무실 옮기면서 새로 샀거든요. 델의 27인치 QHD 75Hz짜리 USB-C 타입으로 PD 충전까지 되는 모델인데 그냥 가격 대비 무난하다. 그리고 그 하얀색 디자인 때문에 구매한 이유가 더 구매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사용하면서 뭐 대략적으로 만족하긴 하는데 엄청난 특징 있는 제품은 아니고 그냥 스탠드 품질이 좋다 정도. 그런데 플라스틱 마감이 생각보다는 조금 저렴하다. 뭐 나머지 패널 품질이나 색 정확도는 만족해요. 모니터함은 왜 안 쓰시냐? 모니터함을 원래 쓰려고 했는데 이게 책상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모니터함을 따로 달기가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모니터 스탠드 기능이 좋은 거를 이게 위아래 그 상하 조절되고 하는 이런 모델로 그냥 쓰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좀 좁아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변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토토님 자리, 뒤쪽에 가끔 토토님 이제 음악 취미 있으니까 이거 피아노. 근데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요즘 바빠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 바퀴 다 돌았고. 개 사장님 운동하나요? 팔뚝이 점점. 아 그래? 요즘 수영 좀 하는데. 요즘 저희 둘 다 운동을 해서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뒤쪽에 에어컨. 이거 캐리어 에어컨인데 뭐 브랜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거 설치하면 되게 애먹었어요. 보시면 뒤에 원래 벽에 아예 그냥 설치되어 있었던 이 파이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파이프가 보니까 출구 쪽이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창문 쪽으로 이렇게 파이프를 빼줬어요. 너무 햇빛이 강해. 그러니까 너무 대낮에 한다. 예, 그래가지고 파이프 작업을 이중으로 해야 됐어가지고 조금 고생했었던 거이긴 합니다. 뭐 혹시라도 이거 사무실 같은 거 들어가시는 분들 이거 에어컨
미리 배선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따로 벽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거 따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예상 외로 고생했던 부분이라 가지고. 그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소개할 생각은 아, 없으신가요? 이게 토토닉 노트북이고 원래 터프 대시를 쓰다가 다시 예전에 쓰던 대린 이거 안 보이네요. 대린 스피론 7610 모델을 다시 쓰고 있어요. 터프 대시가 뭐 꼭 나빠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스피커라든지 키보드 이런 타건감에서 조금 불만스러운 점은 그래도 아무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터프 대시가 먹 스위치, 그러니까 그 옵티머스가 스위치되는 거에서 좀 버그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그냥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속편한 걸 쓰자 해서 다시 이걸 쓰고 있고요. 터프 대시는 지금 저쪽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잠깐 쓰다가 이제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저도 터프 대시하고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이거 4세대인데 요거를 쓰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X1 익스트림이 더 마음에 들어서 요즘은 요걸 더 주력으로 쓰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둘 중 한 대 처분하려고. 2만원 슈퍼챗.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님 감사합니다. 2만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요게 막 200만 원 넘고 막 거의 300만 원 하는 기기잖아요. 근데 누가 싱크패드에다가 그만큼 돈을 많이 쓰냐, 레노버 기기에 누가 그렇게 많이 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긴 한데 정말로 모든 밸런스가 잘 갖춰진 좋은 노트북이라 생각해요. 잠깐 자랑하자면 카본 재질에다가 무게도 1.8kg으로 RTX 3050 Ti 들어간 거에 비해서 가볍고 측면부에 포트 다 있고. 갑자기 왜 리뷰를 하냐? 그러니까 그만해. 그만하라고. 어쨌건 좋은 노트북이에요.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비싸긴 해도 제 값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스피커를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저희는 주로 헤드폰을 사용하고요. 서로 둘이서 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시끄럽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소음 접촉을 쓰는데 토토님은 그냥 갈축을 짝깍짝깍 시끄러워. 눈치 없이 쓰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주로 헤드폰이나 이어폰 쓰고 있고, 스피커는 요거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구매한 건데 사운드 블라스터 크리에이티브 로어 2 모델이거든요. 요즘 이거 추가적인 파생형 모델이 나왔을 건데 국내에는 이게 정발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인 통해서 구매한 건데 뭐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보자. 네, 킬 때 이런 소리 나고요. 두둥. 그래서 투어는 일단 다 한 것 같으니까 그럼 앉아가지고 그 채널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면 카메라로 잠깐 바꿀게요. 자, 각도 괜찮습니까? 채팅은 저쪽으로 하고. 감사합니다. PF님. PF님, 예, 감사합니다. 후원을 되게 엄청 감사합니다. 예, 크게 쏴주시는데 예, 정말 감사합니다. 뭐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또 물어보셨던 게 있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리전 5 12세대 3050 Ti 150 주고 사는 거 오바겠죠? 예, 오버입니다. 오버라고 합니다. 예, 요즘 요게 3050 Ti가 아니다 11세대 3060 모델이 100만 원 이하에도 자주 풀렸거든요. 솔직히 굳이 12세대 CPU가 필요한 게 아니면 그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대량급이긴 했지 그게. 그다음에 신규 코너로 리뷰 끝난 제품들 개사장의 중고 라이브. 근데 중고를 제가 딱 한 번 그 저희 채널 회원분한테 판매한 적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래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또 죄송스러워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당근 그냥 그런 데다 팔 계획이긴 합니다. 네, 그렇고요. 페인트는 그 제가 원래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었어서 뭔가 화학 페인트 같은 거 그리고 그 친환경 페인트는 정보가 조금 있는 편이라 던 에드워드라는 브랜드의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협찬 아니에요? 네, 협찬은 아닌데 페인트가 좀 남았어 한 통.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건데요. 네. 비싸더라고. 일반 그 노루 페인트 이런 것보다 2배 비싼가? 근데 바르니까 냄새가 거의 없어서 네, 그래서 괜찮다. 창문 열고 제가 혼자 그냥 쓱쓱 발랐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아메리카노인데요. 아메리카? 아메리카?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저희가 그냥 재활용 가능한 그 실리콘 컵에다가 담아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고. 육구 젠북 아까 누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육구 젠북 가격 대비 매우 만족해요. 발열 제어는 뭐 나중에 리뷰 때 다루겠지만 조금 애매한 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문서 편집용이잖아요. 그래서 QHD급 해상도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네, 이거 어지간하면 벤티 사이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채널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리뷰하고 정보, 뉴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컨텐츠로 나눠서 좀 보여드리고 있었거든요. 리뷰는 가능하면 매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거의 지켜진 것 같지? 거의 매주있지. 그래서 한 달에 3번은 정식 노트북 리뷰, 한 번은 약간 찍먹 리뷰라고 해서 뭐 키보드든 스피커든 모니터든 조금 가벼운 기기를 토토님이 직접 리뷰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단백질 놓고 이게 단백질통 같나요? 마치 이거 프로틴. 프로틴.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옮기면서 조금 영상 횟수를 늘리고자 하거든요. 늘리는 거는 뭐 이제 아무래도 세팅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촬영 버튼만 누르면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영상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긴 하고, 일반적인 정보 말고도 조금 가벼운 기기를 많이 다뤄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한 달에 한 번 찍먹 리뷰는 너무 빈도가 적으니까 그런 빈도를 좀 늘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키보드하고 모니터, 스피커 정도까지는 제가 지식이 좀 잘 없어가지고 모르겠고요. 일단 네,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이 정도까지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보조기기 이런 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스케줄이 적용되는 게 10월부터이기는 할 건데 저희가 뭐 이제 게을러가지고 그걸 잘 해낼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트북 리뷰는 한 달에 한 3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보조기기 리뷰는 한 달에 2개, 나머지는 한 2-3개 정도의 정보, 뉴스 영상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쇼츠 같은 경우도 뭐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올려보려고 해요. 2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라이브도 어느 정도 좀 그 시스템이 잡히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소통하는 식으로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라이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채널 계획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채널에서 뭐 어떤 걸 개선했으면 좋겠냐라는 건의사항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되게 많이 피드백들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카메라 촬영 품질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비 업그레이드도 좀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스튜디오도 이전하고 장비 업그레이드도 하고 해야 돼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계획이어서 7월하고 7, 8, 9월은 저희가 광고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미리 공지를 드리긴 했었거든요. 저희도 원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어떻게든 조금 종잣돈을 마련할 계기가 필요하다 싶어서 좀 계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건데, 그리고 유도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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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자동이 필요하다 싶어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건데, 어느 정도는 목표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광고가 많아졌다라는 소리도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물어보시네요. 본업은 따로 있으시고 유튜브는 취미로 하시는 건가요? 예, 본업이 지금 수의사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병원도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바빠졌거든요. 병원 일도 바쁘고 유튜브 일도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영상 올리는 게 주 1회 빈도로 많이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시 늘려야겠죠. 그래서 한 10월부터는 다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 한 분도 이제 따로 영입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외주 작업을 드리는 편집자분인데 뭐 이것저것 다 신경 많이 써주고 계시니까 앞으로 영상도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뷰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리뷰 방향을 제가 처음에 블로그만 하고 있을 때 생각을 했었던 것 자체가 가능하면 객관적인 테스트 자료를 많이 제공하자. 그래서 이 테스트 자료를 기반으로 본인이 원하는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게 이런 자료를 제공하자가 가장 큰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테스트 자료에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생각보다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자 해서 유튜브를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유튜브를 해도 전문적인 정보 자료는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좀 심심하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제로드 텍 리뷰라고 그 제로드님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그 해외 유튜버 분인데 되게 테스트 자료를 세부적으로 많이 공개하는 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료를 정말 많이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 구독자 수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해외 영어 채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굴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파이가 작다 보니까 한국어 컨텐츠로는 그런 전문적인 자료로는 솔직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엄청난 떼돈을 벌겠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 저희가 투자하는 그 시간만큼은 어느 정도 리턴을
받기를 원하긴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도 장비 업그레이드하고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좀 흥미 위주로 좀 라이트한 영상들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조금 가볍게 하고 텍스트 리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간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냥 스펙만 읊어주고 외관만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이 가격대에서 경쟁 제품이 뭐가 있는지, 이 제품의 컨셉이 뭔지, 특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안내드리는 방식으로 리뷰를 좀 개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리뷰 스타일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으니까 바뀌었네, 변심했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님은 하신 말씀 없을까요? 아니 저기 질문이 자꾸 이거 보고 있어서 HB 노트님이 의대를 나오셨긴 한데 그래서 친하다기보다는 그냥 저희랑 뭐라 그래야 되지? 뭐랄까 리뷰 추구 방향이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최대한 테스트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자, 합판은 꼭 따서 보여드리자 이런 정도 방향성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도 HP노트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HP노트님도 저희 채널에 영향을 조금 받는 그런 긍정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HP노트님이 조금 원래는 저희가 사는 곳하고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조금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합방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전에 지하 작업실이 너무 안 좋았어서 그렇죠. 이제 다른 테크 유튜버님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모시기가 조금 꺼려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좀 직접 오셔서 같이 제품 만져보고 좀 토크하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저희가 좀 내성적이라서 그렇죠. 네. INFP인가? INFP. 저는 INTP. 그래서 둘 다 그래서...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하에서는 어둡고 침침한 것보다 가장 큰 문제가 조명을 다 달아야 되잖아요. 조명이 모두 다 프리커 프리로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영상들 자세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플리커가 미세하게 영상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씩은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팡이님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페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려주시는 분인데,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이것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카페로 이전을 했거든요. 혼자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로 이동을 한 거니까 네이버 카페 제인테크 리뷰 검색하시면 거기 카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질문 남기고 노트북 정보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다 내성적인 분들이 어떻게 또 만났어?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만나게 된 거죠.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대놓고 우린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걸 다 까먹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토토님은 레포대하고 팀포트리스 2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스카이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 남자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게 그 게임하는 여자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게임하는 여자들은 게임하는 나를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개팅에 나갈 때마다 나 게임한다. 넌 무슨 게임 하냐? 이런 걸 처음부터 물어봐. 그치.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애프터가 없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 네. 근데 거의 처음으로 나도 게임한다. 좋아한다. 좀비 게임 좋아한다. 그러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월드워 Z를 보자라고 얘기를 한 남자가 개사장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디스코드 쪽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시는데 디스코드도 제가 한동안 노트북을 바꾸고 나서 디스코드 PC 버전을 까는 걸 깜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림이 안 오니까 저도 거의 존재를 좀 까먹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채팅을 남기시는 분도 많이 없고 해서 없앨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개인적인 소통 창구로 남겨놓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막 스팸 메일 올라오는 것만, 그러니까 스팸 채팅 올라오는 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유지만 할까 싶습니다. 디스코드도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면 바로 답변 드리니까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다만 예전처럼 막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분이 너무 없으면 폐쇄도 고려는 하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카푸 토크 영상? 화상에 제피러스 듀오는 리뷰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피러스 듀오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도 되나? 뭐? 에이수스? 안 돼, 하지 안 마. 돼? 그냥 에이수스하고 한번 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생각보다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어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도 아마 연락이 안 올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일단 생략. 네. 그리고 개사장님의 우람한 팔뚝이 안기고 이거 카메라 광각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광각 테두리 앉아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좀 넓어 앞으로 보이잖아요. 거기 계속 앉도록 해요. 싱크패드 25의 가성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T16 T14는 제가 안 써봤거든요. 근데 싱크패드가 2022년형으로 넘어오면서 키감이 다 똑같이 좀 얕은 걸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싱크패드의 그 울트라 나브 되게 깊숙한 키감은 느끼기 아마 힘드실 거예요. 최신 싱크패드에서는. 저희가 특히 저는 노트북 리뷰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 건데 되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계라는 걸 노트북 리뷰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왜냐면 뭐 걔네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용자들에 맞춰서 노트북을 제작하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내가 몰랐던 스타일의 방식으로 노트북을 쓰는 사람들한테 맞춘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관점으로 노트북 리뷰를 하면 저런 쓰레기 같은 노트북을 누가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이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이 그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그 제품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고토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판 쪽 공구는 저희가 아직 시작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그만큼 저희도 이 제품이 정말 좋다, 저 강력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게 보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참 세상은 넓고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고 또 되게 많은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리뷰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걸 보시면서 좀 내가 모르는 뭔가 이런 스타일로 쓰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맞아요.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요거를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리뷰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샀는데 요거 별로입니다. 요거 사지 마세요. 이런 리뷰를 하면 이게 얼핏 보면은 단점을 찍어주는 리뷰라 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내가 살만한 물건인가 싶은 컨텐츠만 클릭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부정적인 리뷰도 사실은 리뷰 생태계에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흥미도를 높이면서 좀 보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토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품마다 사람마다 사용 용도가 다 다르거든요. 막 RTX 3050 Ti짜리 노트북을 왜 200만 원 주고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7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동일 스펙에 대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올린 싱크패드 T16 리뷰에도 160만 원짜리 렘브란트하고 100만 원 초반대짜리하고 싱크북 16P하고 비교하면은 16P가 아니라 16. 이제 그거하고 비교하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코멘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 용도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싱크패드 T16 같은 경우는 그 5G LTE 슬롯을 달 수도 있고 그리고 보안 카드 같은 것도 달 수 있고 라이젠 프로로도 세팅을 할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저희가 종합을 해서 더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력을 높일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본인 용도에 안 맞는 가성비가 떨어진 노트북인 것 같다라고 하셔도 저희는 무작정으로 누구에게나 이 노트북을 추천합니다. 꼭 이거 사세요. 이번 달 이것만 사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런 거는 안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최대한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 안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리뷰를 잡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리뷰가 나오더라도 한 번쯤 재밌게 봐주시면 결국은 다 지식이잖아요. 저런 제품들을 왜 못 만들었을까? 제조사들이 왜 저런 제품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미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에 질문 쭉 볼게요. 제피러스 14인치 사서 1년째 쓰고 있는데 게임하면 온도가 95도씩 찍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피러스 14가 원래 뜨거우네요. 원래 조금 뜨겁긴 해요. 이런 말씀드리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최고 성능 모드로 놓고 쓰면은 많이 뜨거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머리 크리에이트 가시면은 CPU 전력을 낮추는 게 있을 거예요. TDP 자체를.
좀 낮춰서 사용하시면은 게임할 때는 CPU 전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뭐 제가 보기엔 한 라이젠이니까 25W 정도까지 낮춰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클럭 제한을 하거나 전력 제한을 하시면 훨씬 나을 거다. 근데 제 경험상 한 3년? 5년? 노트북 시장에 나오는 노트북들이 뜨겁다고 해서 안에 부품이 망가지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지간해서는 네. 냉각이 나오죠. 네. 그러기 전에 그냥 지가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꺼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제품이 망가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정 불편하다, 불안하다 하시면 아까 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조절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거는 실사용에 불편하는 부분이니까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G14는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에다가 많은 하드웨어를 넣었으니까 표면 온도 뜨거운 거는 뭐 이미 잘 알려진 단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HB 노트님이 잠깐 오셨어요. 다시 가셨나? 다시 관점이 다른 리뷰어들이 여러 명 필요하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도 꼭 국내 시장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 씬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먼저 여러 명의 크리에이터가 나와서 이 제품은 이게 좋습니다, 이게 나쁩니다, 이런 컨센서스,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견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저게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좀 존중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은 가끔 들긴 하거든요. 그게 약간 한국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외부에서도 그러기는 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맥북 같은 경우가, 제가 이번 맥북을 안 다루긴 했는데 M2 맥북이 SSD하고 램 수압 때문에 되게 성능이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SSD도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더 느린 걸 달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느려지긴 했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이 용량 속도를 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또 이런 걸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하는데, 너무 공격적이에요 서로. 그래서 너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의견은 이런 데라고 가면 좋은데 그래서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지. 내가 4K 영상을 자주 전송하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더 고사양 SSD로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난 이걸로 충분하다 하면 그래 넌 충분하냐, 오케이 나는 안 충분하다 이 정도로 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참 그런 게 어렵다. 이겨야 전 직성이 풀리나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설적인 토론이 오가는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 온도 프로그램도 같이 그거를 제가 안 그래도 카페 텍스트 리뷰를 좀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테스트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그거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꼭 한 개 써야 된다면 어떤 거를 쓰고 싶나요? 싱크패드 엑선 익스트림이요. 토토님은 지금 싱크북 16P 신형 모델하고 인스피론 7620 신형 모델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 둘 중 하나는 조만간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돈이 많다면 아마 엑스패스 17로 그렇죠. 당연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돈이 정말 무제한으로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싱크패드 엑선 익스트림 고사양 모델을 살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파적인가? 편파적인 의견도 필요해. 네, 내가 그냥- 편파적이지 않으니까. 네, 제 취향이에요. 근데 너무 제 마음에 들었던 노트북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죠. 구매할까 그냥? 뭐를? 싱크북 16P. 그럴까? 제가 레노버 극성 바는 아닌데 싱크패드를 일단 좋아하긴 하고요. 뭐 싱크패드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레노버 제품 사야겠죠. 싱크패드 레노버가 만드니까. 그리고 레노버가 가장 노트북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도 많기도 하고,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취향도 만족시킬 수 있는 노트북을 많이 생산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제조사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경계해야 되고, 삼성이나 LG가 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아직 올해까지 상황으로 보면 조금 정신이 덜 차린 것 같아요. 삼성, LG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저도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팔리고 이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뭐 봤지? 노트북 배터리 부풀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빨리 교체하세요. 큰일 납니다. 네, 터져요. 네. 책임지세요. 노트북 사고 싶어졌어요. 훗. 노떡대라고.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많다. 또 Q&A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중국 그거 말고 얘기도 많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편집본은 여기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뭐 토토님도 어느 정도 커트를 해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 좀 잡담하다가 그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삼성의 바이오 원칙을 버려라. 근데 이거 진짜예요? 이거 삼성하고 LG가 부품 납품하는 곳하고 경쟁 안 하는 게 진짜인가요? 아니면 그냥 드립인가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삼성이 좋은 패널을 많이 만드는데 갤럭시북을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 고주파 잡혔고 반석 전자. 근데 유통사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거는 제조사 탓이라고 하긴 힘드니까. 근데 레노버 노트북 유통하는 곳이 워낙 많으니까 뭐 굳이 반석전자 너무 다 얘기 다 했나? 반석 하고 네, 그걸로 통일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외산 브랜드 AS 안 좋은 이유. 네,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외산 브랜드가 AS가 안 좋다고 보기보다는 이거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국내 AS가 과도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좋은 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AS망이라는 것 자체가 공짜로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비용이 들고 하고 그게 결국 소비자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LG하고 삼성 노트북이 비싼 이유가 뭐 AS 센터 유지 때문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AS만 갖추고 이제 비즈니스 라인업에는 AS를 좀 출장 서비스로 확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비용 절감을 하고 제품을 좀 더 싸게 팔자 이런 마인드가 강한데 소비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AS를 원하면은 더 비싼 제품을 산다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저렴한 제품에서는 AS가 좀 더 저렴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식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외산 노트북들도 그런 기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AS가 아무래도 국산 노트북들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해외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아직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AS 서비스막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기도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이서가 국내에서 AT&T가 그 공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성 노트북, 한성 쪽에다가 AS를 넘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또 외주로 돌리다 보면은 문제가 외주 업체에서 본인 제품 AS 하는 것만큼 신경을 써서 해주기가 힘들고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본사 허락을 맡아야 AS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하네요. HP 노트님 슬림 프로 5 6600HS 사놨는데 리뷰하기가 너무 귀찮은데 어떡하죠? 귀찮으시면 어떡합니까? 잠깐 내장 그래픽 모델인가요? 외장 그래픽까지 달린 거면 우리도 리뷰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매할까요? 일단은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HP 노트님 요즘 바쁘시던데? 왜 이렇게 슬림 바쁘세요? 5 프로하고 또 그 뭐였더라? 드래곤 플라이도 요즘 리뷰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쨌건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거리가 멀어지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HP도 AS망이 나쁘지 않으니까 AS 센터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프린터를 전문적으로 봐주는 곳이다 보니까 결국은 본사 그 메인 AS 센터로 노트북을 보내주는 거점 역할 정도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그런 거점이라도 있는 게 도움이 되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자체는 좋아지는 거니까. 무게를 포기한다면 추천하는 노트북이 있나요? 사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크리에이터 작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무용, 학업용 그리고 가끔 게임용이라고 한다면 싱크북 16 모델 정말 강추드리고요. 1.8kg이긴 한데 충전기를 놓고 다녀도 될 정도로 배터리가 좋고 PD 충전도 되고 쿨링 설계도 좋으니까 1.8kg의 무게는 충분히 값어치를 할 수 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상한데 어쨌건 알아들으셨겠죠. 네. 한성 AS, 한성 AS 나쁘진 않다고는 들었는데 외주는 그러니까 한성이 어떻게 할지를 제가 아는 건 아닌데 외주 AS는 살짝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다는 점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맥북 에어보다 드래곤플라이 저희도 지금 리뷰 준비 중이거든요. 다음 주 일요일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이것도 네, 기대해 조금만 주시면 되고요. 기다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좋대요. 감사합니다. 저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채널 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토토님은 이거 알 없는 아. 안경. 알이 없습니다. 네. 제가 알이 없는 안경을 쓰는 이유가 다크서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해가지고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그냥 싸구려 2만원짜리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에어리언웨어 M16하고 R6하고 R5하고 같은 모델이에요. 인텔하고 라이젠 차이고요. M7으로 넘어가야 진정 2022년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리뷰에서도 언급했는데 M17은 2021년형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2년형 M17은 R5가 올해 세대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에어리언웨어 M17 저희가 리뷰한 거 보면은 그 모델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놓은 거 있어요. 카페 리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라레 같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나중에 이거 아라레 편집해야겠네. 보라색으로 염색할까?
그래서 뭐 어쨌건 Q&A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돼가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영상도 길어졌고 저희 오늘 작업할 게 되게 많거든요. 델고 플라이 테스트도 마저 해야 되고 에이수스 젠북 그거 69만 원짜리 그것도 테스트 마저 해야 되고 오늘 올라갈 영상 저녁에 올라간 영상 하나 있거든요. 자막 작업 마저 해야 되니까 이제 일하러 갈게요. 노가리 그만하고. 네, 좀 의견이 갈렸으면 좋겠다고 HB노트님이 드래곤 플라이. 예, 저도 의견 갈리는 거 괜찮아 합니다. 그래서 HB노트님의 그 독자적인 의견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댓글 많이 못 남기고 있는데 항상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주저리 영상 잘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이 Q&A를 제외한 뭐 사무실 투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채널 계획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본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라이브본은 바로 비공개가 될 예정이고 편집한 다음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애매한 시간에 와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다음에 바이바이. 봐요. 종료 중입니다.